서비스 기업 인적 자원관리 정규 수업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험에 대비해서 전체적인 복습을 하면서 시험 문항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책 차례를 펴 주시면은 책 차례를 보면서 시험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기업 인적 자원 첫 장 1장 서비스의 이해, 서비스 이해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서비스의 이해에서 서비스의 개념이 있고, 개념에는 서비스의 경제와 서비스의 정의, 서비스의 특성 이런 것인데, 제2절에서 서비스의 패러독스라는 용어들이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패러독스, 서비스의 패러독스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의 패러독스의 개념과 서비스의 이익사슬, 이런 이익사슬은 주관식 문제로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장에서 서비스의 이해, 서비스 이해 1장 1절의 서비스의 개념, 개념에는 서비스의 경제와 정의, 특성,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의 패러독스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서비스의 이익사슬이 뭔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2장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의 2장 인적자원관리에서 인적자원관리의 개요, 인적자원관리의 개념, 특징, 중요성, 그러면 이런 인적자원관리의 개념이 뭐고 특징이 뭐고 중요성이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인적자원관리는 왜 하는지, 인적자원관리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인적자원관리를 해서 회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인적자원관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자원관리의 목적에는 우리가 인적자원 목적은 2장 30페이지를 보시면은 인적자원관리의 목적에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에서는 인적자원관리의 첫 번째 목적은 노동의 효율성, 노동의 생산성, 그 다음 종업원의 만족, 임금관리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는 성과 지표가 경제적 측면은 노동의 효율성, 노동 생산성이고, 사회적 측면에서 종업원의 만족, 직장 안정, 노동의 인간적 설계, 도표가 2-3 인적자원관리 목적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관리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꼭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 5번째, 그 다음에 직무 연구에 대해서 제3장에서 직무 연구에서 직무의 제1절 직무관리 있고 제2절 직무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설계의 목적, 직무 설계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설계. 직무설계에서 직무설계의 목적, 제4절 직무설계의 목적 4절 2에 보면은 이에 보면 78쪽이 되겠습니다. 78쪽을 보시면은 직무를 설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은 첫째, 직무 설계를 해서 직원들이 동기를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능률 향상을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재화와 물건의 질, 용역의 양과 질을 개선시키고, 그 다음에 원가를 전략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그래서 일에 흥미가 있으면 이직과 앞으로 미래와 장래가 보인다면 이직과 훈련 비용의 감소, 이런 것들이 직무 설계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무 설계의 목적이 제3장에서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4장은 인적자원의 확보, 인적자원 계획이 잡히면은 인적자원을
필요한다는 계획이 잡히면 인적 자원 계획이 잡히고 모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모집 다음에는 선발을 하고, 선발 다음에 채용하고, 채용 다음에는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 이 과정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 과정은 중간고사에서 주관식 문제에도 접근이 되어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인적 자원 선발 도구의 평가 기준, 선발 기준의 평가 기준은 106쪽을 한번 보시면은 선발 도구, 자, 직원들의 선발하는 도구의 평가의 기준은 첫째, 신뢰성, 누구나 봐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타당해야 되고, 실용적이어야 되고,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선발 도구의 평가 기준은 반드시 신뢰성, 수용성, 타당성, 실용성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차별을 해서 뽑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블라인드 채용도 있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선발 도구의 평가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제5장 교육과 훈련. 교육은 어떤 것이고 훈련이 무엇입니까?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장에는 교육과 훈련의 내용, 차이점, 교육과 훈련의 개념의 차이를 꼭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6장 경력개발. 경력개발은 왜 하는 것인가? 경력개발의 기본 원칙이 뭔가? 그러면 우리가 경력개발은 6장 경력개발의 2에서 개발 6장 1절의 경력개발의 2에 1절 1의 경력개발의 개념, 2장 2의 경력개발의 기본 원칙, 3 경력개발의 중요성과 목적, 그 다음에 제2절의 경력개발의 계획, 경력개발의 과정, 방법, 모형들이 있는데, 경력개발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하면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경력개발을 하는데 기본 원칙, 그 기본 원칙을 139쪽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개발의 기본 원칙 139쪽. 경력개발의 기본 원칙에는 경로, 자, 이 경로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재적소의 배치, 그 경력에 맞추어서 적재적소의 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후진의 양성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데, 전문적인 양성이라든가 어떤 개인의 특정한 사람의 양성을 하는데 원칙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력개발의 원칙에는 반드시 경로의 원칙, 적재적소의 원칙, 후진 양성의 원칙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6장에서 경력개발에서 꼭 아셔야 되는 기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제7장 인사이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동의 1절 인사이동의 개요, 제2절 배치 전환, 제3절 승진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의 원칙이 뭐냐? 인사이동을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칙은 166쪽을 보면은 인사이동의 원칙, 인사이동의 원칙은 반드시 인사이동은 사람에 맞는, 일에 맞는, 직무에 맞는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적재적소의 원칙, 그 다음에 능력에 맞추어서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능력주의 원칙. 세 번째 균형주의,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균형주의, 종업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균형주의 원칙. 네 번째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인재 육성의 원칙이 반드시 들어가야 인사이동의 원칙이 잡음이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말했듯이 인사이동에 이런 원칙이 있으면 만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인사고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인사고가의 현대적 방법, 제
제8장 인사고가의 현대적 방법과 전통적 방법 두 개가 있습니다. 전통적 방법은 서열법, 가장 머리에 딱 떠오는 것이 서열법이고, 현대적 방법은 서열법 방법보다는 행동기준, 목표관리, 평가센터법 등이 이용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고가 평가 방법에는 189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고가의 방법은 전통적 방법은 관찰하는 방법, 고가자와 피고자의 일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방법, 이것이 전통적. 그 다음에 서열법, 몇 년도 입사가 언제 했느냐, 학교가 어딨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서열법. 그 다음에 평정척도법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부합되는 일을 잘 수행했느냐, 이런 것들이 체크리스트법들이 전통적 방법이고, 현대적 방법은 행동기준고가, 중요사건법과 평정척도법을 혼용하여 보다 정교하게 보완함으로써 고가 결론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사고가 기법 중에 하나가 행동기준고가법이 있고 목표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노력을 할 때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우리가 목표관리법을 할 수 있고, 평가센터법, 이런 것들이 인사고가의 현대적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때 현대적 방법과 전통적 방법,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10장 9장이 됩니까? 9장.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는 어떤 보상이 되고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개념. 노동자들이 일을 할 때 보상에 대한 개념에는 직접 보상과 간접 보상. 직접 보상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임금, 급여를 말하는 거고, 간접 보상은 복리 후생을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보상과 간접 보상의 개념을 알아서 어떤 것은 직접 보상이고 어떤 것은 간접 보상이다. 회사에서 노동자들한테, 근로자들한테 보상해 주는 것이 급여나 이런 것은 직접 보상이고, 어떤 것이 간접 보상인지 이 뜻을, 개념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사관리에서 11장에 보면 노사관계 관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11장 1절에 노사관계의 개요, 2절 노동조합인데 노동조합의 기능, 형태, 노동자의 가입 방법,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면서 저절로 가리워질 거고, 노동조합의 형태를, 뜻을 명확히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257쪽 보시면은 노동조합의 형태를 주관식으로 한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형태에서는 직업별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별 노동조합은 어떤 것이며, 산업별 노동조합, 그 다음 일반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이 어떤 뜻인지를 간략히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조합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학기 정규 수업은 마치더라고. 12월 9일 수요일 날 또 비대면으로 복습과 시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하고, 12월 9일 11시에 다시 한번 시험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